네, 방금 소개받은 김도현입니다. 지텍에서 코텍 구현 제목이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구현했느냐, 구현의 메커니즘을 이 자리에서 설명하기에는 성격상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워크숍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실제 사용할 때 지텍 KO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 실제 좀 필요할 만하다 싶은 거 몇 가지 골라서 실제 사용 예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대충 이렇게 돼 있고, 우선 맨 처음 왜 지텍이 상당히 훌륭한 많은 기능들을 제공하는데 왜 지텍 KO에서 이렇게 복잡한 다른 기능까지 집어넣어서 사람들 헷갈리게 하는지 그 이유부터 조금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지텍이라고 하는 것은 유니코드를 완벽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에 관한 한 모든 현대 한글을 100% 다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옛 한글까지 국어까지도 100% 완전히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임의의 오픈 타입, 트루 타입 폰트들을 직접 지원을 합니다. 과거에 PDF 택이라든지 그 이전에 레거시 엔진에서는 트루 타입이나 오픈 타입을 사용하기가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간편하게 직접 엔진상에서 오픈 타입, 트루 타입 폰트들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수많은 그런 폰트들을 바로 불러서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게다가 오픈 타입, 트루 타입 폰트 안에 들어가 있는 각종 피처, 오픈 타입 피처 기능들까지도 거의 완전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좀 이따 그 후반부에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텍은 그 자체적으로 엔진 자체에서 한글 사이에 우리 보통 이제 그 개행을 하잖아요. 줄바꿈을 허용하는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규칙이죠. 기본적인 규칙인데 한글 사이에 또 이제 한자와 한자가 왔을 때 한자 사이에 줄바꿈을 허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제 가지런하게 조판이 되게 되겠죠. 이것을 지텍은 엔진 자체 레벨에서 유니코드 규칙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옛 한글까지도 옛 한글 음절과 음절 사이에 자동으로 줄바꿈 허용하는 기능까지도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현하는 지텍 엔진 프리미티브 원시 명령이 밑에 쓰여져 있는 지텍 라인 브레이크 로케일이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거기에 한국어 기준으로 줄바꿈을 해라 라고 하는 그 지시가 KO죠. 코리안의 약자로서. 그래서 저 명령을 쓰면은 한글 사이, 한자 사이, 옛 한글 음절 사이가 이제 줄바꿈 허용이 되는 거죠. 자, 이거 완벽합니다. 더 이상 매크로 레벨에서 우리가 한국 택학회에서 이걸 더 이상 이거 이상 뭘 더 구현할 게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지텍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한번 봅시다. 예를 보면 금방 나오겠죠. 밑에 한번 보세요. 이제 지텍 자체가 제공하는 기능만 써서 방금 우리가 봤던 그것만 써서 산돌 명조를 이용해서 밑에 예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조판을 해 본 겁니다. 간단하게 보시면은 괜찮아 보이는데 언뜻 보기에는 그러나 여러 군데 문제점을 여러분들이 포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뭐가 문제예요? 우선 대본에 여기서 뭐가 문제라고 생각되십니까? 여기 너무 떨어졌죠? 여기도 사실 너무 떨어졌습니다. 너무 떨어졌어요.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눈 뜨고 못 봐주는 그런 결과물이에요. 워드 프로세스로 찍으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래 한글 같은 걸로. 근데 우리 용납 못 하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못 해요. 그리고 또 그것뿐입니까?
좀 미세하지만은 여기 보시면은 W와 O 사이의 간격이 너무 큽니다. 일반적으로 영문 폰트로 이렇게 찍었을 때보다는 이게 이제 커닝이라고 하는 그것이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거죠. 한글 폰트에는 커닝 정보를 가지고 있는 폰트가 대단히 드뭅니다. 최근에 나온 것들은 몇 개, 나눔 명조라든지 나눔 고딕 같은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는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영문 커닝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냥 조판을 해버리니까 W와 O 사이에 이게 너무 넓은 공백이 들어가요. 언뜻 보기엔 괜찮아 보이지만 이 미세한 감각으로 보면은 이거 용납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기 나름으로는 이런데 너무 좀 괄호하고 의자 사이 너무 붙어 있지 않느냐, 2008과 년 사이에 너무 붙어 있지 않느냐. 또 하나는 또 이제 여기 파이널 할 때 뭐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있으면 좋은 거, 리거처 합자라는 거죠. F와 I가 오면은 FI를 합쳐서 이게 보기 좋게 이렇게 조판해주는 그런 리거처 기능이 여기서 전혀 구현이 안 되고 있는 거죠. 한글 폰트에 그런 기능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지텍 엔진은 지원을 하는데 한글 폰트에는 이 리거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폰트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이제 보기 흉하게 FI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지텍 엔진 자체가 제공하는 것만 가지고 조판을 하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그게 이제 이 부분을 영문 폰트로 찍으면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이제 영문자와 한글을 동일한 글꼴로 식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뭐 이런데 이제 좀 간격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간격 조정이 전혀 안 되고 있죠. 폰트가 그런 기능이 없어서 뭐 이런 데도 조금 띄워주면 좋겠고 등등 이런 미세 간격 기능이 엔진 자체에서는 제공이 되지 않고 폰트가 그걸 제공해 줘야 되는데 폰트가 제공해주면 지텍 엔진은 그것을 이용해서 적절하게 조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 폰트예요, 결국은. 지텍은 과거에 이제 과거 PDF 택이나 도널드 쿠누스의 택 8.2에서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중요한 부분을 폰트에게 맡깁니다. 폰트가 잘 만들어지면은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그런데 한국어 폰트 중에 지텍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우수한 폰트가 거의 없죠. 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 폰트가 없어요. 이게 제일 문제고, 부수적으로는 지텍 엔진 자체가 아직까지는 조금 불완전한 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해보니까. 그거는 이제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이거는 지텍 만드는 저자한테 이거 고쳐주시오 라고 얘기해서 고치면 돼요. 이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한글 폰트를 서양 놈들한테, 죄송합니다. 서양 사람한테 만들어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하루 이틀에 되는 문제가 아니고 훌륭한 한글 폰트가 나오는 데는 앞으로 뭐 10년, 20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거고 우리가 한국택 학회 측에서 뭔가 좀 조치를 취해야 되겠기에 그래서 지텍 KO라는 것을 시도를 해본 것입니다.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나머지는 뭐 시시콜콜한 것이니까 생략을 하고요. 영문자, 한글, 한자의 글꼴을 분리해서 찍자. 그러면 이제 영문 폰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들을 다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런 데서 이제 지나치게 넓은 공백이 들어갔던 거 이런 것은 이제 조정할 수 있는 미세 간격을 자동적으로 조절해주는 이런 기능을 한번 집어넣어 보자 라고 해서 시도를 해보고 본 거고요. 아직까지 완벽하게 구현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느 정도는 이제 봐줄 만한 그런 결과물이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앞으로도 또 계속 발전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이 예문은 리버틴이라고 하는 그 폰트하고 KC 택라이브 2009에 기본으로 제공되는 글꼴입니다. 리버틴이라는 거하고 산돌명조 유료 폰트긴 하지만은 제가 우연히 가지고 있는 게 하나 있어서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를 조합을 해서 지텍 KO로 한번
식자를 해봤더니 이렇게 그런 대로 봐줄 만한 이 간격도 적당하죠. 여기가 조금 넓어 보입니다만 이건 이제 앞으로 좀 발전해 나갈 그런 여지가 있는 것이고 그런 대로 이제 봐줄 만하죠. W와 O 사이에도 지금 커닝이 제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리버틴 폰트가 그 기능을 제공하는 거죠. 뭐 행과 괄호 닫고 의 사이에 약간씩 간격이 떨어져서 그런 대로 봐줄만 하고 2008과 연사에도 그렇고 파이널 할 때 FI가 리거처가 지금 작동된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GTK5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자,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use package GTK5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인 그 기능을 모두 다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옵션이 없습니다. 옵션 없고 이 명령 하나만 집어넣으면은 이제 질레이텍 사용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기본 패키지들이 있는데 폰트 스펙이라든지 XUniCode, XL, LTX 엑스트라 같은 이런 패키지들이 자동적으로 다 이 로드가 되기 때문에 따로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 뭐 폰트 스펙에 어떤 옵션을 준다든지 옵션이 몇 가지 있거든요. 뭐 그런 필요성 때문에 따로 부르고 싶다면은 이 명령을 내리기 이전에 이 앞에다가 폰트 스펙, 유스 패키지 옵션 주고 폰트 스펙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또 그것이 다 그대로 구현이 됩니다. 자, 글꼴 분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문 폰트는 폰트 스펙 패키지가 제공하는 그 방식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set main 폰트 옵션 주고 필요하다면 옵션을 주고 이제 글꼴 이름을 적고 한글 폰트는 set main 한글 폰트 필요하다면 옵션을 주고 또 글꼴 이름 적고 이거 역시 폰트 스펙 그 방식 이 매뉴얼을 참조하셔서 폰트 스펙 패키지 그 방식대로 지시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뭐 폰트 스펙 방식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매뉴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자를 따로 설정하고 싶다면은 set main 한자 폰트에서 옵션 주고 또 글꼴 이름을 적고 이렇게 폰트 스펙 방식 그대로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폰트를 따로 설정하지 않는다면은 한자 부분도 한글 폰트, 이 set main 한글 폰트에서 지시한 그 폰트가 그대로 쓰입니다.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따로 설정하지 않으면 한글 폰트를 이용합니다. 저기 교수님, 만약에 그러면 한글 폰트하고 한자 폰트하고 예. 모양상이나 이런 면에서 약간 일치성이 좀 떨어진다, 예. 일관성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그거 처리 못하죠. 예. 그거는 되도록 최대한 맞는 것을 갖다 쓰셔야 되고요. 가능하면 이건 따로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폰트에 요즘 나오는 거 다 한자도 기본적인 한자는 다 뭐 2000 몇백 자 다 들어있잖아요. 그 정도 쓰시고 그 이외에 이게 아래알 한글 같은 경우 확장 한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를 이용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확장 한자가 들어있는 폰트를 거기 이제 한글이 어떤 품질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글 품질이 괜찮으면 이것만 지정을 하시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한자도 다 사용이 되고요. 한글 글리프들의 품질이 좋지 않다면은 따로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한자와 한글은 좀 분리되는 보통 읽을 때 좀 이건 다른 거다라고 우리가 보통 감각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그렇게 딱 일치하지 않더라도 대충은 봐줄 만한 그런 그 조판 결과가 나오니까 그거는 이제 정 어울리지 않는다면은 되도록 맞는 걸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메인이라고 들어간 것들은 우리가 레이텍에서 RM 패밀리 명조체에 해당하는 이런 글꼴들을 지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산스가 들어간 것들은 이제 산세리프, 고딕체에 해당하는, 그리고 모노가 들어간 것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바로 타이프라이터 체죠. 고정폭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영문, 한글, 한자를 분리할 수 있는데 그러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자들에 대해서는 직전에 어떤 폰트가 이용되었느냐라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기능을 최근에 이제 집어넣었습니다. 직전 문자의 폰트를 그대로 따라, 폰트 설정과 무관합니다. 이게 영문자냐,
영문자로 볼 수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은 보통 앞에 이제 한글이 나오다가 마침표가 왔다 또는 쉼표가 왔다 그러면 한글의 그 폰트에 따라서 마침표나 쉼표를 그대로 식자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거 자동적으로 그렇게 기본적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 문자의 폰트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느냐? 우선 이런 마침표, 쉼표, 물음표, 느낌표 같은 것들. 그리고 하이픈, 조금 해서 안 보입니다만은 하이픈이 있죠. 마이너스 기호, 하이픈. 그리고 이제 하이픈은 이제 두 번 연속해서 쓰게 되면은 그 엔대시가 되죠. 엔대시가 되는 이것도 역시 그 하이픈과 같이 취급이 됩니다. 똑같이 이걸 따로 구분하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세 번 연속해서 쓰게 되면 M-가 되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똑같이 취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콜론에 해당하는 거, 콜론, 세미콜론, 이거는 콜론 아닙니다만은 일단 그 문자 클래스를 지금 현재는 저렇게 부여를 해놓고 있습니다. 슬래시나 이 엔대시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엔대시가 아니고 유니코드 16 진수로 2013번째 있는 그 M-이에요. 이거는 유니코드 2014번째 있는 M-입니다. 직접 입력하는 거죠. 이렇게 하이픈을 두 개 연속 입력해서 구현하는 게 아니고 자, 이런 것들은 현재는 여하튼 직전 문자의 폰트를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기능을 끌 수가 있습니다. 그 끄는 명령어가 라틴 펑츠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이런 명령을 내리면은 그 이후로는 구두점, 그러니까 마침표, 쉼표, 느낌표, 물음표 이런 것하고 콜론, 우리가 좀 전에 봤었던 여기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영문 폰트로 라틴 그 폰트로 식자가 되게 됩니다. 지금 현재 텍라이브 2009용 패키지로 올라가 있는 거에는 콜론이 지금 제외되어 있어요. 이거는 버그였습니다. 제가 이걸 포함시키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깜빡하고 집어넣지 못한 지금 현재는 그래서 구두점만 쉼표나 마침표 같은 것들만 라틴 펑츠 명령을 내리면은 이제 영문 폰트로 찍히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좀 있으면 며칠 내로 새로 개정된 것을 이미 고쳐놨어요. 제 CBS에는 고쳐서 올려놨으니까 개정된 걸로 패키지가 아마 갱신이 될 겁니다. 콜론까지 라틴 글꼴로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을 내리더라도 하이픈과 하이픈의 리거처들은 역시 그대로 직전 폰트를 따라갑니다. 왜 그렇게 결정했느냐? 모르겠어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한글에 들어가 있는 이 하이픈 문자가 상당히 길어요. N-C 정도에 해당하는 보통 이제 한글 글꼴에 들어가 있는. 그래서 한글과 영문의 하이픈만은 좀 따로 취급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라틴 펑츠 명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직전 폰트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예시를 좀 해봤는데 기본값입니다. 라틴 펑츠 명령을 안 준 상태. 이거는 라틴 펑츠 명령을 준 상태. 뭐 차이가 좀 느껴지십니까? 별로 안 느껴지시죠?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요? 둘 다. 그래요? 쉼표 같은 건 거의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조금 다르긴 다릅니다. 다르고 특히 이거는 분명하죠. 이게는 한글 폰트 그대로 지키다 보니까 직전 폰트 따라가서 이제 다자 밑에 이렇게 여기는 상당히 올라붙었죠. 영문 폰트에 마침표를 쓰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눈에 띄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예문을 한번 보세요. A말과 B말 사이에 볼을 둘러싼 다툼이 끊이지 않았다. 이때의 A, B, 그리고 이 괄호, 이것이 기본값으로는 그 영문 폰트에서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글꼴 분리를 했을 때 영문 폰트에서. 그랬는데 사실 이렇게 짧은 영문자가 오거나 괄호가 오거나 했을 때 괄호 안에 특히 이렇게 이 한글이나 한자가 들어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영문 폰트의 걸 쓰는 것보다는 한글 폰트에 있는 그 알파벳 그리고 한글 폰트에 있는 괄호 같은 것을 이용하면은 더 잘 어울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보세요. 이게 어울린다고 A가 이제 라틴 모던에 들어가 있는 A고, 우리가 흔히 자주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글은 산돌명제입니다. 좀 뭔가 부조화스러워요. 그리고 이제 괄호도 그렇고, 뭔가 좀 부조화스럽죠. 이게 이제 작아서 잘 안 보이신다면은 좀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괄호가 밑으로 쭉 쳐져 있어요. 아래쪽으로. 쓸데없이 여기 공백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한자는 이렇게 올라붙어 있고 말이죠. 이게 불필요하게 이렇게 밑으로 쳐져 있는, 이게 뭔가 좀 눈에 거슬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가버렸네. 자, 그래서 A나 B도 마찬가지고요. A도 뭔가 이 A의 꼭대기가 위로 너무 올라가 있는 그런 느낌이고,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한글 막스라고 하는 명령을 요 앞에다 준 거예요. 고쳐본 겁니다. 한글 막스라는 명령을 시작하기 전에 한번 줘보니까 A도 B도 괄호도 한글 폰트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다 쓴 겁니다. 그대로 가져다 썼더니 더 낫죠, 훨씬. 예, 이렇게 간단하게 한 글자 정도 나오는 이런 것들, 괄호 같은 거, 괄호 안에 이렇게 한글이나 한자가 들어왔을 때 훨씬 이제 위에 거보단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글막스 명령을 어떻게 썼는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요? 아니, 간단. 한글막스 괄로 이렇게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괄로 한글막스 이렇게 들어가는 건지. 한글 막스를 여기다 그냥 한번 명령을 준 거죠. 이걸 시작하기 전에. 뒤 모든 거에 영향을 그렇죠. 다 쭉. 영역을 예. 영역을 지정하면은 이제 그룹으로 혹은 begin and 여기는 사실 이제 그룹이 설정돼 있죠. 이제 그 비모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룹 따로 안 줬습니다만은 여기 begin example block, end example block이거든요. 그 안에서만 적용이 되는 거죠. 예. 그래 한 번만 딱 준 겁니다. 시작할 때 여기다가 한글 막스라고 한 번만 주니까 이거 전부 다 이제 한글 폰트로 마침표는 물론 당연히 이제 직전 폰트를 따라가니까요. 기본값으로. 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한글 막스가 그럼 어떤 그 문자들에 영향을 미치느냐, 그 적용 대상을 보면은 영문 알파벳 다 적용됩니다. A, 대문자 A, 소문자 A, 뭐 Z까지. 숫자 0에서 9까지 수식에 들어가는 숫자 이외의 모든 숫자가 다 적용됩니다. 각종 라틴 괄호들 이런 것들,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등등. 그리고 그 따옴표 이렇게 이제 리거처가 이렇게 되잖아, 그죠? 이렇게 찍으면은 두 개 연속해서 찍으면은 이것들도 한글 막스라고 하면은 이것들이 전부 한글 폰트에서 갖다 찍히게 됩니다. 자, 이런 한글 막스를 그룹으로 이렇게 감싸서 그 안에만 적용시킬 수도 있고, 그룹 감싸기 싫으면은 한글 막스 기능을 이제 정지시키고 싶다. 그러면 라틴 막스라 명령을 주게 되면은 다시 원래대로 이런 것들이 영문 폰트에서 식자가 되게 되는 거죠. 저 라틴막스랑 한글막스 명령은 스페이싱에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스페이싱은 차이가 없습니다. 오직 폰트만 어떤 폰트에 그걸 갖다 쓸 건지 전혀 영향을 안 미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세 간격에 대해서 몇 개 중요한 것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자간, GTKO 인터 H 캐릭터라는 명령을 재정의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0.04 EM 뭐 이런 식으로 재정의하게 되면은 한글과 한글 음절 사이에 좁힐 수도 있고 간격을 넓힐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명령이, 이 재정의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한글 음절 사이에만 적용이 되고요. 한자 사이라든지 옛한글 사이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이것들 사이에는 그냥 줄바꿈 허용만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뭐 근데 별로 쓸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예를 보시면은 위에 거는 자간 조정이 전혀 없는 상태고요. 밑에 거는 한글 사이 자간을 마이너스 0.05 EM 아주 미세하게 자간을 좁힌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차이가 조금 있죠.
여기는 좀 많이 있어요. 실망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심하게 보여요. 여기 아버지에게와 실망. 망자와 해자 같은 거죠. 이거 상당히 많이 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근데 줄바꿈은 같거든요. 이제 조금씩 좁혔는데 줄바꿈을 다른 곳에서 끊지 않고 택 알고리즘이 같은 곳에서 끊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에 공백들, 스페이스로 입력된 공백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된 거죠, 대신에. 그게 이제 자동으로 택이 그걸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쪽이 훨씬 나아 보이는데, 그죠? 아래쪽보다는. 리더빌리티 밑이 나왔거든요. 그래요? 그렇습니까? 글쎄요, 뭐, 이게 취향의 차이인데, 어쨌든 이 기본값은 아무런 조정도 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은 원하시는 대로 한글 자간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문자와 한글 사이 간격이 이게 뭐, 좀 더 세련되게 정교하게 조정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GTKO HU라는 명령을 재정의해서 이를테면 이제 기본값은 0.062M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다른 값으로 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재정의 하게 되면은 라틴 알파벳이나 숫자와 한글 사이의 간격이 요 값만큼 떨어지게 됩니다. 이걸 마이너스로 주면 오히려 붙게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는 플러스로 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값만큼 떨어집니다. 그리고 라틴 괄호와 한글, 또 수식과 한글 사이에는 이 값의 2배만큼 떨어지게 됩니다. 자, 지금 2배를 조정하는 건 어떻게 조정해요? 지금은 이것만 가지고는 조정이 안 되고요. 그렇게 깊은 곳까지 조정하시려면 좀 다른 저수준의 명령을 재정의를 해야 되는데 그건 소스를 참조하십시오. 그러니까 저렇게 디파인 한 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지금 2배를 바꿀 수 있나요? 요 수식 같은 거 가지고 수식 한글 봤을 때 9배가 나는 한 1.75배로 주고 싶다 이런 있는 경우에 한 번에 디파인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지금. 요것만요? 아니면은 뭐만? 수식과 한글 아니면 괄호와 한글 다 전부 다? 지금 이 경우에 라틴 알파벳 숫자와 한글 사이 간격은 GTO HU 값이니까 저걸 바꾸면 되잖아요. 요걸 바꾸면 이것도 사실 영향을 미치죠. 영향을 미치는데 그 밑에 것은 밑에 것만 바꾼다고요? 2배를 내가 다른 값으로 바꾸고 싶다면 비슷한 명령이 있느냐는 거죠. 그걸 한 줄로 딱 되진 않고요.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몇 줄만 넣으면. 그 한 줄로 마찬가지 인터페이스를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간단하게. 그 인터페이스를 만들면 되죠. 네. 지금까지는 뭐 안 만들었어요. 제가 별로 안 쓰기 때문에. 인터페이스 만드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는. 보통적인 뭐, 필요하면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적어놨습니다. 꼭 이런 데 와서 일을 맡아가니까 큰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보면은 이게 이제 한글은 아까 봤던 대로 산돌 명조고요. 영문은 그 리눅스 리버틴입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이게 제로 아무런 조정 안 한 거거든요. 라틴 문자하고 한글 사이 아무런 조정 안 했더니 너무 답답해요, 이 부분이. 그죠? 뭐 누가 봐도 너무 답답합니다, 이렇게. 너무 답답해서 기본값입니다. 0.062M 기본값으로 찍어봤더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간격이 들어가서 보기가 조금 좋아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건 아니죠? 이게 너무 답답하잖아요, 여기. 이게 실자하고 가로 이런 거. 네. 자, 그리고, 물음표나 느낌표의 글자의 폭을 임의로 줄 수가 있습니다. GTKO 엑스트라 피리어드 위스인데요. 기본값이 0.625EM 상당히 크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값을 양의 큰 값을 준 이유는 이제 한글 뒤에 물음표나 느낌표가 너무 바짝 붙어버리면 좀 답답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 간격을 조금 띄워주기 위해서 이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글자 폭을 강제로 설정해서 얘를 보시는 게 훨씬 낫겠죠. 자, 이게 기본값입니다. 0.625EM 그대로 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끝나고 물음표 할 때 약간 떨어졌죠. 이게 약간이 아니라 많이 떨어진 겁니다. 여기도 많이 떨어졌고 느낌표도 마찬가지고요. 자, 밑에 거는
이 GTK 엑스트라 피리어드 위스를 DEF하고 안에 아무것도 안 준 거예요. 공백으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0.625EM 있는 부분을 싹 지워버리고 그냥 바로 괄호 닫은 그런 형태로 설정을 한 거죠. 그랬더니 그러면은 내추럴 위스로 폰트에 들어가 있는 그 폭 그대로 찍히게 됩니다. 공백으로 주면은.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뭐 이것도 뭐 익숙하죠. 보통 우리 인쇄물에 이렇게 다 찍히고 나옵니다. 이렇게. 물음표 느낌표 같은 경우는 아까 앞자에 앞에 있는 폰트를 따라가죠. 예. 그러면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는 특별한 라틴 아까 폰트 명령을 주지 않았을 경우에 예. 한글을 따라가는 경우에도 저게 영향을 미칩니까? 그렇죠. 한글이 예. 글자 간격하고 폰트하고는 별개예요. 글자 간격 명령 따로 있고 폰트 명령 따로 있으니까. 그래 이게 전부 다 산돌 명조에 들어가 있는 물음표 느낌표입니다. 자 보시면은 뭐 괜찮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좀 이게 좀 답답하다. 특히 여기 보세요. 전 못해요. 느낌표 답답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좀 답답해요 좀. 이 부분 이런 거 그런 느낌이 들어서 기본값을 조금 크게 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뚝뚝 떨어졌죠. 시원하게 좀 떨어졌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걸 얼마든지 또 여러분들이 취향에 따라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폰트에 있는 그대로 찍겠다. 그럼 공백으로 주시면 돼요. 폰트의 폭 그대로 찍겠다. 지금 저 위에 게 전 모테이와 느낌표 양쪽이 얼핏 보면 그냥 비슷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그 뒤에 스페이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좀 다른데 저게 좀 이렇게 이용하고 느낌표가 너무 이제 넓은 것 같다. 그래서 그것만 줄일 수 있어요. 그것만 줄이려면 이제 조금 이제 저수준의 설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물음표와 느낌표를 같은 문자 클래스로 같은 종류로 취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따로 취급해줘야 돼요. 물음표는 괜찮으시다는 거죠? 네. 물음표는 괜찮은데 느낌표만 좀 더 간격을 좀 좁게 하고 싶다. 예. 그러면 따로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클래스를 저 위스의 역할이 위스를 넣고 나서 물음표를 거기 중간에 넣는 겁니까? 그렇죠. 중간에 넣습니다. 현재. 예. 그러니까 그냥 물음표가 있고 물음표와 그 앞에 있는 사이에 공백을 좀 주는 게 아니고 일단 그만큼 확보한 예, 그렇죠. 이게 공백을 주는 걸로 지금 여러분들이 설정을 바꿀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본 이 설정, 이 위스라고 하는 이 설정 한 줄로 하게 되면은 여기 물음표를 박스로 취급을 해서 박스의 너비를 강제로 지정하는 겁니다. 0.625EM만큼. 그래서 양쪽에 공백이 들어가게 되죠. 왜 그게 필요한 거죠? 왜 앞에만 안 넣고 왜 뒤에까지 했느냐? 그거는 이제 이를테면은 물음표가 왔는데 그 뒤에 예를 들어서 닫는 괄호가 온다든지 닫는 따옴표 같은 게 온다든지 너무 물음표에 딱 붙어버리면은 이게 또 답답한 느낌을 줘서 그래서 일단 기본값을 이렇게 했는데 뭐 소스를 보시고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옵션을 많이 만들어서 예, 너무 많이 만들면 또 헷갈리니까 지금 현재는 여하튼 고수준에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요즘은 추세가 보면 위보다는 미친 것 같더라고요. 그래 요새는 다 이렇게 그 책들 보면 다 이렇게 그냥 찍히면 그대로 이제 찍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공백 주시면 그대로 찍힙니다. 내추럴 위스로. 밑에 것도 물음표는 괜찮아 보이는데 저 여기 느낌표 부분이 지금 답답해 보이네요. 그래요. 좀 답답해요. 저도 이 부분이 좀 답답하긴 합니다. 그 느낌표만 조절하면 하려면 어떻게 하냐. 그 아까 얘기했듯이 좀 저수준의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한 줄로는 안 됩니다. 여하튼 몇 줄 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보다로 넘어가도록 하죠. 한글 마크스를 쓸 때 이제 대체로 문제가 되는데요. 한글 마크스를 쓰면은 왜 이거 악상 그래프 이렇게 두 개 연장으로 이렇게 찍으면은 이제 여는 따옴표가 되잖아요. 또 이게 아포스트로피 두 개 연속 찍으면은 닫는 따옴표가 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한글 마크스의 경우에 이거나 이런 문자를 리거처 또는 글리프 대체가 작동해서 이게 전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한글 폰트 중에 옛날 폰트들은 최근엔 좀 안 그런 경향인데 옛날 폰트들은
이거 여는 따옴표, 닫는 따옴표가 1, 2M 정각으로 아주 폭이 넓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강제로 조정하는 거죠. 그것이 명령이 이걸 재정의하게, GTK-KO 코트 위스를 재정의하게 되면은 강제로 폭을 역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보는 게 제일 낫겠죠. 자, 이거 산돌 명조에다가 한글 막스 명령을 전부 준 거예요. 시작할 때.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기본값입니다. 아무런 설정이 지금 안 되는 공백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기본값이 현재. 그러면은 폰트에 들어가 있는 그 폭만큼 찍힙니다. 도저히 이건 엉터리죠. 이거는 도저히 봐줄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것들. 그런데 이 명령을 아까 방금 본 것처럼 재정의를 0.332M 정도로 재정의를 했더니 이렇게 강제로 폭을 줄여서 그런 대로 이제 볼만한 그런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거는 중간에 놓은 거 아니죠? 이건 중간 아니죠. 중간 아니고 이제 여는 괄호는 뒤로 당기고 닫는 괄호는 앞으로 당겨서 그렇게 패키지 디폴트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패키지 디폴트는 없는 그대로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요즘 폰트들은 이게 전부 다 제대로 된 이게 전각이 아니고 좁게 나오거든요. 요즘 새로 나온 폰트들은 다 보시면 압니다. 근데 옛날 산돌명조, 옛날 윤명조, 트루타입 같은 거 전부 다 이렇게 전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만 조정할 수 있도록 기본값은 공백으로 그대로 놔두고 그러면 폰트의 폭만큼 찍힙니다. 그리고 조정을 하면은 강제로 저렇게 폭이 조정이 된다는 거죠. 자,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은데, 주로 이제 라틴 펑스를 썼을 때 영문 폰트가 마침표, 뭐 이런 데 쓰였을 때 그 마침표가 한글보다 굉장히 한글의 마침표보다 높은 위치에서 찍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GTK-KO 로어 피리어드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아래쪽으로 강제로 끌어내릴 수가 있습니다. 마침표의 위치를. 그래서 마침표, 쉼표, 물음표, 느낌표의 세로 위치를 재정의할 수가 있고요. 보시면은 라틴 펑트를 여기 앞에 다 줬습니다. 둘 다. 이거는 이제 산돌 명조고 라틴 펑트 줬으니까 이거 물음표, 느낌표, 마침표는 이 기본으로 지금 리눅스 리버틴 폰트거든요. 그 영문 폰트의 것을 갖다 쓰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상당히 높은데 위치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이 명령을 0.15EX로 주게 되면은 좀 내려왔죠? 이게 다 내려옵니다, 근데. 물음표, 느낌표. 다 내려와서, 마침표는 적당한데 또 물음표, 느낌표는 어떻게 보니까 너무 내려온 것 같은, 해놓고 보니까 제가 산돌 명조 안 쓰다가 이거 하나로 감 써봤거든요. 리눅스 리버틴하고 조합을 해서 조금 더 너무 많이 내려온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따로따로 하려면은 역시 문자 클래스를 재분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몇 줄 더 필요합니다. 한 줄로 안 되고. 할 일이 많으시네. 그래서 폰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하지만 폰트마다 달라도 그러니까 마침표, 콤마처럼 밑에 있는 클래스와 저렇게 물음표, 느낌표처럼 저렇게 중앙에 있는 클래스는 확실히 다른 클래스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보니까 하여튼 이 조합이 이제 은글꼴하고 라틴 모던 조합할 때는 같이 취급해도 괜찮더라고요. 같이 취급해도. 그런데 다른 폰트를 썼더니 조금 이제 얘네들은 좀 너무 이게 오히려 더 나은 것 같고 마침표는 이게 더 나은 것 같고 하여튼 클래스를 따로 분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분류해서 물음표, 느낌표는 디폴트를 그냥 두고 그렇게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나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문자 클래스 하나 추가하면은 거기 들어간 노동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되도록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지택이 좀 그런 면에서는 좀 편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로우 레벨 설정의 예입니다. 이제 한 줄로 하는 게 아니라 몇 줄을 이렇게 재정의를 하는 건데, 뭐 이런 명령이 있거든요. period box start라고 하는 이 명령을 이런 식으로 재정의하면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은 ifnum 넘버가 xk current font라는 이 숫자가 0보다 크면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0이 라틴 문자로 찍힐 때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문 폰트로 찍힐 때. 그래서 이게 0보다 크다는 말은 한글이나 한자 폰트의 마침표를 찍을 때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간격을 마이너스 1 EM만큼 앞으로 당겨라. 그렇게 하는 명령이고요. 이게 이제 마침표를 찍기 시작할 때 이 명령을 지시를 하고 마침표를 다 찍고 난 다음에는 그대로 아무 명령을 안 주고 이렇게 이제 원래 이게 좀 상당히 복잡하게 여러 줄로 그 소스 코드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간단하게 재정의를 해본 거죠. 그렇게 되면은 마침표, 쉼표 앞뒤에 간격을 자기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마침표 앞에 들어가는 간격이고요. 이거는 마침표 뒤에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그대로 찍히겠죠.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주의할 점은 여기다가 반드시 공백을 두든지 아니면 릴렉스를 두든지 해야 됩니다. 현재 코드가 이게 FI 옵션은 뭡니까? 어디요? 저기에 슬래시하고 FI는 여기 IF 시작한 게 끝난 거죠. 예. 여기 이제 프리미티브들인데 이 넘버가 0보다 클 때 이걸 적용하고 그러니까 영문 폰트로 마침표 찍을 때는 아무 짓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글 폰트로 찍을 때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제 로우 레벨이잖아요. 조금 이제 그 택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쓸 수 있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래서 요 뒤에 반드시 공백을 두든지 또는 릴렉스를 두든지 하지 않으면은 에러가 나든지 아니면 원치 않은 그런 결과가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별로 설정할 일이 없겠지만 이렇게 저수준으로도 로우 레벨로도 얼마든지 사용자가 원한다면은 고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명령을 제가 쓸 때 그 골뱅이 add 있잖아요. add 문자를 하나도 안 썼습니다. 이런 것들. 왜냐하면은 간단하게 그냥 사용자가 바꿔서 재정의해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통 레이테 코드는 그 스타일 파일 보면 add 문자 많이 들어가 있죠. add 문자는 사용자가 바꾸기를 원하지 않는 명령을 쓸 때 add 문자를 쓰고 그냥 그 알파벳으로만 명령을 지정한 것은 사용자가 바꿔도 좋은 그런 관행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add 문자 안 쓰고 얼마든지 원한다면 바꿔 써라 라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 조절 전혀 없는 기본값으로 GTK-KO가 제공하는 그 기본값으로 산돌 명조를 이용해서 이 문장을 한번 찍어봤더니 이렇게 돼요. 근데 보기 나름으로는 다자하고 마침표 사이에 이 간격이 좀 심하다라는 느낌을 혹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산돌 명조에 들어가 있는 이 줄기 모음 아의 줄기에서 삐져나온 가지가 너무 짧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하여튼 어떻게 보면 이게 좀 공백이 요 다자하고 마침표 사이에 공백이 좀 커 보이는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직전에 본 대로 요 명령 그대로 써서 요 앞에다가 집어넣었거든요. 직전에 시작하기 전에. 그랬더니 다자하고 마침표가 바로 붙어버리죠. 그런데 이거에도 영향을 미쳐서 해자하고 쉼표가 바로 붙어버립니다. 이것도 붙어버리니까 좀 답답해요. 어떻게 보니까. 여기는 그런 대로 괜찮은데. 그래서 이것도 마침표와 쉼표를 따로 분리해서 클래스를 하면은 따로따로 또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수준은 여하튼 지금 같은 클래스로 취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어 고문원 등의 조판은 이렇게 합니다. 글꼴은 set 메인 한자 폰트로, 그러니까 한글이 아니니까 전부 이제 이 명령으로 글꼴을 지정하게 되고요. 혹시 일본어 등 중간에 영문자가 오는 것을 일본어 폰트의 걸 그대로 갖다 쓰고 싶다. 그러면 한자 막스를 같이 선언을 해주면은 알파벳, 숫자 이런 것도 일본어 폰트의 걸 그대로 갖다 쓰게 됩니다.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취향에 따라서. 그리고 제퍼니즈라는 이 명령을 선언해 줘야만 그 마침표, 그러니까 그 고리점 있잖아요. CJK, 일본어나 중국어에서 쓰는 마침표 뒤에 적절한 공백, 이런 괄호, 꺽쇠 뒤에, 앞뒤에 적절한 공백이 삽입될 수가 있습니다. 일본어는 띄어쓰기가 없죠. 띄어쓰기가 없는데, 이제 태그로 쭉 작성하다 보면은
줄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줄 바꿀 때 띄어쓰기가 자동으로 삽입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놔두면은 조판 결과물에도 띄어쓰기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공백 없이 공백을 없애주는 그런 어떤 조작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GTK-KO가 자동으로 이제 간격을 조절하다 보면 필요 없는 데 들어갈 수가, 간격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inhibit glue 명령을 주면은 그 지점에 공백을 제로로 만들어줍니다. 자, 뭐 이렇게 복잡한데 예를 보면 되죠. 자, 일본어 조판을 예시를 해봤습니다. set main 한자 폰트, 아까 방금 보셨듯이 이 명령으로 폰트를 지정을 합니다. 고주가 민초 프로를 썼는데 아도비 그 리더 있죠? 아도비 리더 에서 번들로 제공되는 일본어 폰트입니다. 품질이 뭐 그렇게 좋진 않지만은 그런대로 그냥 그런대로 괜찮은 편이고. 그 폰트 하나의 이름입니까? 그렇죠. 폰트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 폰트에서 일본어를 쓰기 위해서는 스크립트 가나라고 하는 옵션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주셔야 돼요. 일본어를 제대로 찍기 위해서는. 가나가 일본말이죠. 그죠? 문자책에, 가나라는 문자책을 이용하겠다라는 옵션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본어로 찍는다라는 것을 이거는 그 GTK-KO가 제공하는 명령입니다. 이 Japanese라는 명령을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어를 쭉 써가요. 그대로 쓰면 됩니다. 쭉 쓰면 되는데 여기 inhibit glue가 들어갔습니다. 그 주의하시고 그리고 끝에 전부 그 주석 문자를 넣어서 공백을 없애준 겁니다. 이게 주석 문자 없으면은 여기 공백이 들어가요. 쓸데없는 공백이.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이제 썼습니다. 뭔 뜻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킬 박사와 하이드 시라고 하는 소설의 한 문장이에요. 소설 중에는. inhibit glue가 어떤 역할을? 그걸 이제 좀 지금 얘기하겠습니다. 자, 만약 여기에 inhibit glue가 이 명령을 안 줬다면은 이 결과물에서 어떤 결과가 발생하냐면은 여기 요 지점에 공백이 이만큼 떨어져요. 왜냐면은 느낌표가 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정각 느낌표입니다. 이게 영문자 느낌표가 아니고 일본말에서 쓰는 그 정각 느낌표거든요. 느낌표가 오게 되면은 여기 문장이 끝났구나 라고 인식을 합니다. 문장이 끝났구나 인식을 하고 문장이 끝났으니까 공백을 확 띄웁니다. 그대로 기본값을 이거 안 주면은 그러면 여기에 넓은 공백이 들어가요. 느낌표와 또 사이에 넓은 공백이 들어가서 이게 사실 문장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뭐야 이렇게 하면서 라고 그는 생각했다. 이게 문장이 끝난 게 아니고 앞에는 그냥 머릿속에 생각한 거를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inhibit glue를 해주면은 공백이 제로로 들어가서 적당한 간격이 문장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택이 알아먹고 적당한 간격을 거기에 따른 간격을 삽입하게 됩니다. 여기도 사실은 원문에는 이 꺽쇠가 있었거든요. 꺽쇠가 있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꺽쇠가 없는 경우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거를 inhibit glue 용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꺽쇠를 없이 지금 입력을 한 겁니다. 근데 재패니즈 명령을 줬을 경우에는 스페이스를 전부 다 무시해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죠. 왜 그렇게 안 하셨죠? 귀찮아서. 제가 일본어를 거의 안 쓰기 때문에. 그렇게. 재패니즈 타입 세팅에서 무조건 재패니즈 일단 튀어나오면 모든 공백을 없애진다고 생각하는 게 기본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복잡합니다. 루아텍 같으면 너무 간단한데 지텍은 그거를 아주 그 트릭을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뒤로 밀어두고 있는 겁니다. 조 교수님께서 좀 시도를 해보시죠. 그게 어려우냐 쉬우냐 되니까 어렵다니까 뒤로 밀어나오면 그렇죠. 예. 그거 이제 중국 애들이 그 지텍을 이용해서 조판하는 XECJK라고 하는 그 패키지가 텍라이브 2009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하고 있어요. 그거를 이 공백을 없애주는 것을 복잡한 트릭을 써가지고 그거 이제 흉내내서 하면 되죠. 근데 저기 공백을 없앤다는 게 보통 그 에디터를 가지고 쓰면 한 줄이 무한히 이렇게 길어질 수 있지 않나요?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상관없는데 여기 줄바꿈을 했을 때 에디터를 가지고 입력을 하다가 줄바꿈을 했을 때 그냥 줄바꿈하면 이게 공백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그냥 한 줄로 쭉 이어 쓴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재패니즈라는 이름이 일반인이 그냥 자기가 만들었을 때도 쓸 수 있을 것 같은 이름인데 그렇죠. 특별한 이름. 그건 뭐 어쩌겠어요. 그건 전통적으로 써왔는데 코텍 그 PDF 텍 엔진 지원하는 그때부터 써온 명령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레이텍은 이게 충돌을 항상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패키지들 또는 사용자 명령하고의 충돌. 그건 뭐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각자 자기 패키지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명령어 충돌이 항상 문제되죠. 그거는 어느 정도는 이제 감수하고 주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재퍼니즈라는 거를 썼기 때문에 여기 적당한 공백이 지금 삽입이 되고 있습니다. 고리점하고 꺽쇠 사이에. 안 그러면 여기 엄청나게 큰 공백이 들어가요. 재퍼니즈를 안 쓰면은 여기에도 이제 적당한 공백이 아주 적당한 공백이 들어가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뭐 여하튼 예, 이런 식으로 일본어나 중국어 또는 띄어쓰기가 없는 고문헌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조판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던 오픈 타입, 트루 타입 폰트에 들어가 있는 그 피처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처라는 건 뭐 제가 잘 모르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뭐 적어봤는데 아까 이제 카나, 스크립트 카나 좀 보셨죠? 그 일본어 폰트 지정할 때 그게 이제 스크립트 문자 체계입니다. 한글 또 한글 나름의 문자 체계가 있고 또 한자는 또 한자가 있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언어는 또 다르죠. 한자라고 하는 문자 체계가 있는데 스크립트가 있는데 그 한자를 놓고 한국에서 쓸 때하고 중국에서 쓸 때하고 또 일본에서 쓸 때가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문자 체계와 언어는 이거는 별개의 개념이에요. 별개의 개념. 똑같은 유니코드 포인트에 글자를 놓고도 각 나라가 CJK 3국이 다른 모양의 글자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하여튼 이런 문자 체계와 언어에 따라서 고급 타이포그래피 정보가 각각 다를 수가 있는데 이것을 폰트 안에 트루 타입 폰트도 좋고 오픈 타입 폰트도 좋습니다. 폰트 안에다가 그 정보를 내장해 두고 그 폰트를 처리하는 프로그램이 그 정보를 이용해서 적절하게 보기 좋은 그런 문서를 조판을 하게 되는 거죠. 지텍이 바로 이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피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Gsub, 글자를 다른 글자로 대체하는 그런 기능이 Gsub이고요. Glyph Substitution이고 Gpos, 글자의 위치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Glyph Positioning, 글자 위치를 옮기는 이 두 가지의 피처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SMCP라고 하는 피처 그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아시죠? 스몰 캡스를 지시합니다. HUT를 SMCP 명령을 여기 주면은 그 폰트 스펙 명령에 따르면은 add font 뭐 있죠? add feature인가 add font feature인가는 그 명령이 있어요. 그걸 하면은 기존 폰트에다가 새로운 피처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몰 캡스로 나타나고요. 리가는 리거처. G택을 그대로 로드하면은 리가는 기본으로 다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FFJ 같은 거는 이렇게 나타나고요. 다르죠? QU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QU가 연장으로 오면은 다르죠? 리가는 기본으로 불러드리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쓰면 이렇게 조판이 돼요. 여기는 일부러 따로 띄우기 위해서 사실은 F 다음에 특정한 명령, 제로pt, 커닝 명령을 줬어요. 제로pt 커닝을 다 중간에 준 겁니다. 프렉 같은 거는 이제 이렇게 분수를 1/8 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피나는 잘 보십시오. 단어가 끝날 때 시그마가 바뀌었어요. 피나를 주게 되면. 자, 이렇게 콘텍스트에 따라서 이 글자가
단어 처음에 왔느냐, 단어 끝에 왔느냐, 다른 단어와 어떻게 결합되느냐 이런 컨텍스트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는 거죠. NALT는 한글 폰트 중에 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명동이라고 입력하고 NALT 피처를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네모난 박스 속에 명동이라고 찍게 되죠. 이게 이제 어디 쓰이겠습니까? 사전식 약물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얼마든지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여기 보여드린 것들은 동이 아니고 예. 여기 뭐 하다 보니까 여기 Gsub 기능만 보여드렸는데 Gforce를 잠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저기 숨어버렸네. 자, 보시다시피 이것은 이제 아도비 이 리더를 깔고 한글 폰트가 번들이 되는 것이 이제 아도비 명조죠. 그죠? 아도비 명조를 이용해서 이 문장을 그대로 찍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아주 불필요한 공백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삽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아도비 명조 속에 들어가 있는 Gforce 피처, Gforce 피처가 이걸 좀 조절을 하고 아도비 명조 속에 Gforce 피처가 Gforce라고 되어 있죠. HLT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그 옆에 보이네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그 폰트 매트릭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오픈소스 프로그램이고 리눅스에서는 설치하기 쉽고 윈도우나 맥에서는 아마 따로 인터넷에서 받아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비슷한 다른 것들도 많은데 제가 알고 있는 이거밖에 없어서 Alternative Half-Width라고 하는 그 이름의 약자인 HALT라고 하는 Gforce 피처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켜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나. 자, 껐습니다. 끄니까 저렇게 보기 싫게 공백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 미세 공백을 조절한다라고 우리가 했던 거, 이거 사실 폰트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폰트가 잘 만들어지면 우리가 고생할 필요가 없는데, 한글 폰트 중에 저런 게 들어가 있는 폰트가 거의 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당한 간격으로 저 피처를 적용을 하니까 Gforce, 이제 이게 위치가 바뀐 거예요. 글자 모양은 그대로 두고 위치가 바뀐 거. 말 나온 김에 Gsub도 하나 보여드릴까요? AALT나 이런 거, NALT 보셨죠, 그죠? 우리가 명동 봤던 거하고 비슷한, 뭐, AALT 하면 희한하게 바뀝니다. 이거 다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아도비에서 제공하는 거예요? 아도비 폰트 안에, 아도비 명조라고 하는 폰트 안에 이런 정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정보를 G택이 이용을 해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만약 폰트에 저 정보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대부분의 한글 폰트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G택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약물 이런 거를 얼마든지 사용 가능합니다. 구현을 하도록 제가 했잖아요. 아니 구현을 하도록 지정을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냐고요? 그건 지금 설명할 게 약간 좀 그건 다른 그거는 이제 끊기해가지고 다 생각하잖아요. 그 아까 폰트 스펙 명령에서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명동을 어떻게 했냐면은 이거는 이제 어도비 리더가 아도비 명조가 아니고요. 이거는 나눔 고딕입니다. 나눔 고딕에 들어가 있는 명동을 찍은 겁니다. 근데 나눔 고딕에도 이 정보가 나눔 고딕 트루 타입 말고 나눔 고딕 오픈 타입 OTF라고 하는 걸 따로 제공하거든요. 거기 들어 보면은 이 NALT라고 하는 피처가 그 폰트 안에 내장이 돼 있어요. 그거를 이제 그 폰트 스펙 명령에 따라서 지시를 하면은 이렇게 명동을 입력했는데 이렇게
조판이 되는 거죠. 그거는 폰트 스펙 매뉴얼을 보시면은 다 나오고요. 안 나오면은 raw feature라고 하는 또 폰트 스펙 그 옵션이 있는데 raw feature에다가 바로 그래요. 예. 요 다음 시간에 또 나오니까 그때 보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또 여기 HNGL이라는 G-Sub 피처가 있는데 이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뭐가 바뀌었죠? 한자를 한글로 바꿔주는 G-Sub 피처입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을 할 수, GTEC을 이용하면 다 그대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GTEC KO를 가지고 고생하는 이유가 전부 이제 폰트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한국어 폰트들이 그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보신 HALT 같은 거, 간격을 이렇게 조절해주는 이런 것은 G포스예요. G-Sub이 아니고 이제 위치를 조절해주는 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GTEC KO는 한글 사이에 또 한자 사이에 전부 줄바꿈 허용 정보를 집어넣습니다. 일일이. GTEC KO라는 매크로가 다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글자와 글자가 연속해서 와야만 그 피처가 적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리거처 같은 게 대체로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GTEC KO가 제공하는 이 줄바꿈 허용 기능을 잠깐 정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 글자 사이에 전부 줄바꿈 정보를 집어넣기 때문에 나중에 GTEC 엔진이 리거처 정보를 가지고서 이제 새로운 글자를 대체하려고 보니까 다 끊겨 있거든요. 끊겨 있으니까 그건 딴 걸로 각각 별개의 것으로 취급을 해서 리거처를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명령을 주게 되면은 이 사이에 줄바꿈 명령을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대로 엔진에게 보내주죠. 그러면 엔진이 이게 연장으로 왔네? 그러면 이렇게 바꿔서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근데 이거는 GTEC KO만 그런 게 아니고 GTEC 자체가 제공하는 GTEC Line Break Locate이라고 하는 명령이 있다고 했죠. 이게 줄바꿈 허용하는 기능이거든요. 이거를 KO로 그대로 두게 되면 역시 이렇게 리거처가 적용이 안 돼요. 이렇게 정지시켜줘야 되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GTEC 저자인 조나단 큐가 뭔가 조금 착각을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 고쳐질 수 있으면 고쳐야 하는 그런 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조금 이제 고급 기능을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의의 G-Sub 만들기입니다. 한글 폰트에 이런 피처 정보가 거의 안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안 들어가 있는데, 근데 꼭 필요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를테면은, 이제, 이게 하이픈 유니코드 포인트입니다. 하이픈 3개가 연장으로 왔을 때, M-에 해당하는 긴 이 줄을 그어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매핑 텍텍스트죠. 폰트 스펙에 많이 써보셨을 거예요. 텍텍스트라고 하는 이 옵션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글 폰트에 텍텍스트를 적용하게 되면은 이게 2014로 그러니까 유니코드 M- 그 포인트로 식별하게 되는데 한글 폰트 중에 그 글리프에 해당하는 그 유니코드 포인트에 해당하는 글리프를 가지고 있지 않은 폰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신 뭘 갖고 있느냐? 바로 옆에 2015 포인트의 유니코드 포인트의 이 긴 M-와 거의 모양이 같은 이 글리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텍스트 파일을 하나 만들어요. 간단하게. GTEC이 제공하는 텍텍스트라고 하는 텍스트 맵이라고 하는 그 파일을 보고 그대로 응용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이픈이 왔을 때 2015를 대체해라. G-Sub, 일종의 G-Sub이에요. 하이픈이 왔을 때 그냥 하이픈 하나만 찍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어퍼스트로피 연장으로 왔을 때는 201D, 그러니까 닫는
인용 부호입니다. 어퍼스트로피 하나만 오면은 그 닫는 인용 부호, 이거 중 인용 부호가 아니고 홑 인용 부호가 되죠. 그리고 이제 악상 그래프 2개가 오면은 여는 인용 부호 2개짜리. 그리고 하나만 오면은 자 이렇게 간단하게 텍스트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명령형에서 이 명령을 줍니다. take it compile 이 파일의 이름 이렇게 하면은 이제 컴파일된 그 collecttext.tec라고 하는 파일이 그 디렉토리에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폰트 스펙 옵션으로 매핑 보통은 텍스트 쓰는데 collectText라고 하는 이 옵션을 주게 되면은 이 Gsub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폰트 안에 Gsub 정보가 들어있지 않을 때, 그러나 그 폰트 안에 쓸만한 다른 글리프가 있을 때 그것을 대체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건 좀 고급 설정으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뭐 매뉴얼 참조하시고요. 택독 GTK 하시면 되고 게시판이나 또 가능하면 소스 코드 좀 보고 개선점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네. 이상입니다.